공수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풀려나면 제2, 제3의 계엄을 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광지 대변인, 결국 이 법원은 공수처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을 구속한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풀려나면 2차, 3차 계엄을 할 수 있다. 전 그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일 만한 지금 공무원 우리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그 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공무원사에서도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항명이 아니다라는 인식 정도를 충분히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군경지휘부 10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목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2차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한다고 했을 때 군경 종사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나간 그 공수처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구속이 된 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건 과연 법적 처벌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런 증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원이 제일 많이 고려했을 것 같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준 조건에 대해서만 너무 과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그 구속 상태를 받아들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법원에서 제공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풀려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는 확신범이다라는 어떤 표현까지 공수처가 썼는데요. 성춘부지장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2, 제3의 계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했던 저항하지 않았던 사령관들은 줄줄이 구속됐고 아까 언급하신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사실상 저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의 명령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2차, 3차 계엄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조사를 받게 됐으면 아마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자극, 감성적인 접근 이런 걸 통해서 지지층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사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목도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흥분한 지지층들이 사법부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사법부를 이렇게 강탈하고 침입하고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회를 혼란을 줄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이 뭔가 이런 2차, 3차 계엄의 위험성보다는 계속해서 이 사법 절차에 불복하는 모습, 지금 10전 10패라고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한 게 5건, 일반 법원에 5건, 10건이 되는데 10건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에 왔으면 이제 이게 불법적이다, 미법적이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뭔가 반론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법부가 과연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계속해서 패널 분들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기관 민주당의 명령을 받는 집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법원에서 지금 벌써 네 번째 판사가 지금 괜찮다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4번의 판결 전부 다 다른 판사들이 해줬습니다. 4번의 판사가 전부 이거는 공수처가 한 권한이 있고 이거 체포영장도 정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판결을 내려줬으면 이 정도면은 저는 시스템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건 미법하다고 주장하는 거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저는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진 게 아니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에도 직접 방문했었고요. 대구시장을 지냈던 권영진 의원을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과연 이 구속영장 발부라는 엄격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 기준에 맞는 구속영장 발부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당 의원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권영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이 구속영장 발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참담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시키는 것,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대통령이 도주를 하겠습니까? 관저에서 혼자 고립돼 가지고 증거인멸을 하고 또 무슨 인멸할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야당 대표라 영장이 기각됐고 또 조국 대표는 3심 결과까지 나오고 나서야 구속됐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 판결이죠. 특히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함부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충분히 방어권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실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하더니 대통령을 꼭 이렇게 제수복을 입혀서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망신 주고 그리고 무력화시켜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저는 오염된 정치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후 그 여권의 좀 대응이랄까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어 갈 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비폭력 평화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제가 그제 만나 뵈었을 때 당신께서는 모든 걸 각오하고 계시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들 걱정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뜻도 폭력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정말 평화적으로 폭력 없이 항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전국을 안정실 책임이 있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네.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강하게 권 의원이 비판했는데 오염된 정치 판결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 지금 여당 지도부의 입장,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입장의 모든 공통점은 법원의 공정성, 형평성에 좀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영장 발부 포함해서 1심, 2심, 3심이 있을 때 최종심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헌재 판결이나 아니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충분한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제시할 때 폭력적인 방법이나 어떤 협박,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들은 저도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당이 지금의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뭐 아스팔트 우파, 구구, 소수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 법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국한되는 그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저도 지인도 그렇고 제가 저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누군가의 동생이고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졌다고 해서 속된 말로 우르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교체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의 순리였는데 탄핵이라는 선거가 아닌 탄핵을 통해서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되게 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을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정권 교체됐을 때 5개월 만에 22년 10월부터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권한대행 탄핵,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법제도 시스템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결정적으로 유죄를 판결을 받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됐을 때
그런 과정은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거리에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극우나 아스팔트 우파라고 폄훼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 아주 소수라도 폭력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정광재 대변인 예. 법원 내부에서도 이 공수처의 어떤 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주말 사이에 되고 있어요. 네. 한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가 공수처에는 이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실명으로. 그러면서 직권남용을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기소될 때 내란죄로 기소가 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를 하거나 체포나 지금 구속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불법적인 논란이 있다라는 글을 예. 올렸는데 현직 판사들도 과연 공수처가 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내놓은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사실 판사라는 그 사법부의 구성원 자체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판사분들도 잇따라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게 공론화된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내란 수사 권한을 공수처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줄곧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것, 또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것을 이첩 요구권까지 발동해 가면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사 과정만 놓고 본다면 공수처의 능력 부족, 수사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지나치게 체포만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반감을 산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9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수사권 조정이 막무가내식으로 잘못됐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정국을 넘어서더라도 추후에라도 이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법원에서는 내란 수사와 관련한 권한을 지금 인정해서 구속영장도 발부되고 체포영장도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흠결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논란적이다, 논쟁적이다, 흠결이 있는 수사다라는 표현 써주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은 뭐 원천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원인 제공의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든지 그런 사법체제의 개편, 네네.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어떤 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역할 분담을 해내면서 실제로 명확하게 어떤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도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해줄 법제처라든지 국회가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그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와 같은 사안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다음 뭐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폐지론자도 존재하는 만큼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의 검찰 공수처 경찰 간의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혹은 어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더 헌법적 개정적 요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완된 형태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를 비롯해서 수많은 과정에 네 번, 다섯 번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기소권과 수사권에 있어서의 논쟁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소는 못하지만 수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남겨놓고 가는 게 좋겠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지나치게 윤 대통령의 계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방어해내지 못하고 대신해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또 이재명 대표의 과의 조국
전 대표 간의 형평성 문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사가 굳이 이재명 조국 재판을 같이 연구하면서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행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본인이 정당하다, 자기 권한 내에 있다 하지만 얼마나 계엄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법하게 절차적으로 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싸워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는 결과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